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답답하고 그럴 때 좀 나아지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어떤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강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뭔가 성공 관련돼서 좀 과도하게 강연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어떤 노이즈 속에서도 분명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배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교육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저의 스피치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와 그런 제 경험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고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레슨을 하지 않았고 또 멘토링을 종종 했지만 교육 산업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원더월 통해서 강의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런 촬영 시스템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여담이지만 감독님께서 너무 친절히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성공학 관련한 그런 유튜버분의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만났던 동생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많은 배울 점이 있었던 친구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강하게 뱉어놨던 말들로 인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떤 배울 점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또 내 정신을 올바르게 가진 상태에서 또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나아져서 또 장점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좀 공감할 수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욕심이 많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투도 많고 또 화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제 공을 굉장히 크게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있었고요. 저의 헌신이나 노력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을 때 굉장히 수가 틀리기도 하고 또 이런 감정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공과 사를 잘 구별 못한다거나 어떤 감정을 표출해서 일을 망치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혼자 삭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이렇게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칩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돌을 닦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강을 의식하고 나서 좀 몸에 나쁜 것을 덜 먹고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업무를 하는데도 잘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3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아이와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내고 또 운동을 갔다 와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 좀 아무래도 잠이 부족해서 커피를 2잔 정도 마시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몸이나 정신적인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정신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컨디션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주변의 후배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제가 한 작년쯤부터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저의 일기를 적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뭔가 머릿속이 정리가 잘 안 될 때마다 글로 내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적어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직접 연필로 적었을 때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기왕이면 주기적으로 좀 정해진 시간에 루틴을 만들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토요일에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을 이제 매주 루틴으로 잡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겸 해서 데려다 주고
커피숍에서 다 못했던 문서 정리도 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어떤 스트레스나 좋은 생각, 나쁜 생각들을 다 적어보면서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할 일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스케줄러에 계속 알림으로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밀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쫓기게 되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이렇게 좀 메모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런 좀 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늘 쫓기면서 지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아니 하다못해 내가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들도 많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메모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뒤에 계획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중요도라든지 마감의 날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기입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나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지내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성과도 생기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단단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면 좀 진심으로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자각하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보다 좀 나의 책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래서 질투하거나 서운해하는 마음들이 확실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이것은 뭔가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의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인의 어떤 칭찬이나 어떤 비판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비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돼요. 어릴 때는 이렇게 야단도 많이 듣고 꾸중도 많이 듣고 잔소리를 많이 듣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 점점 나쁜 말을 듣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건너로 들리는 나쁜 말이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실제로도 제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에서 어떤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 당장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조금 나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미움들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다 보면 당연히 인류애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적인 어떤 관계적인 이런 일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런 잡다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의지만으로는 떨쳐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이 든 컵에 더러운 흙을 넣었어요. 여기에 숟가락으로 그 흙을 아무리 걷어낸다고 해도 물을 맑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컵에 깨끗한 물을 가득 따르게 되면 흙이 좀 남아있다고 해도 굉장히 물은 맑아집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배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겸손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쩔 땐 너무 저자세라서 좀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말을 종종 듣는데요. 하지만 사실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또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발전하고 싶고 또 더 배우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뿐인 거죠.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레슨을 하지 않고 교육산업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가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울 것이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끔 특강이나 멘토링을 하긴 하지만 어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뭔가 구체적인 방법 어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공지했었던 내용이지만 이번 로고스 크루원이 된 분들께는 무료로 6개월 동안 레슨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좋은 기회들을 줘야겠죠. 그리고 또 메일을 통해서도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 신인분들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고마운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의 이런 행동들은 어떤 정의감이나 봉사하는 시간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떤 저의 어떤 이런 바쁜 업무들을 이런 합을 맞춰서 함께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저의 계획을 보면서 저를 좀 아끼고 걱정하는 주변 분들은 이렇게 뭔가 나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열심히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을 그냥 그것만 얻고 떠나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것대로 굉장히 좋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뭔가 저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이 성장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후배가 생긴다면 굉장히 저에게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오히려 성장하지 못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떤 갈등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리나 감정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이해 타산이 맞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좋아하고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방어 기제나 이런 걱정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함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서로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일에 막힘이 있을 때 제가 오늘 해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천해 보셨을 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